대여금 청구와 법적인 절차로 지인이나 가족 관계에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금전 거래의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신뢰가 쌓이지 않은 관계라면 이를 갚을지 아닐지도 애매해지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거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고 도움을 주었는데 상대가 믿음을 배반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청구와 같은 법정 소송도 고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원을 빌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신용을 따져보고 개인의 부채 여부를 모두 비교한 후에 진행되기에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급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기관은 조금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개인 금전 거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차용증 정도는 작성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조금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여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나머지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금원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첨부한다거나 통화 녹취 내용, 입출금 내역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에게 내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1억 원 대여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게 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A씨는 대여금 청구의 핵심 증거인 차용증이 없었기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는데요. A씨와 피고 B는 함께 일하는 사이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B로부터 받아야 할 1억 원대 돈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둘 사이에는 대여금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었으므로 현금 거래가 많았기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A씨 측에서는 A, B씨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거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승소 판결을 끌어내게 됩니다. 위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고 간 차용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대여금을 입증한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이를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두는 것이 중요하니 내용 증명서 발송에 대한 과정도 고려를 해두셔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내용 증명서는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송함으로써 상대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통하여 금원을 받아내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발송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서 발송으로 하여금 일이 잘 풀린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그에 대하여 제대로 의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서를 통하여 사전에 언지를 주었지만 이에 불응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청구는 금액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천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라면 보다 쉽게 소액 재판을 통하여 강제 집행권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딱히 힘을 쓰지 않더라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 강제 집행까지 법원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처리를 해주기에 무리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 아닌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꽤 오랜 시간 걸리는 싸움이기에 더욱더 멘탈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나의 멘탈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보전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 등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전 조치가 있으니 이 또한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으로 미리 설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설계 없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위험성이 큽니다. 빌려준 금액이 나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되도록이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는 간단하게 처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비교해야 하고 꼼꼼하게 따져야만 이겨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꼭 조력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R은 많은 분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곳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하셔서 최선의 대응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